1.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2. 대한민국 국경일 중 3.1절은 무슨 날이며 그날을 국경일로 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에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의 자주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3. 일제의 식민지배에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은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3.1절입니다. 4.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 날짜와 국경일로 제정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 제정을 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되었습니다. 5.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 제정을 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6.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 날짜와 국경일로 제정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7.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8.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국권을 뒤잡은 날은 언제이며 어떻게 합니까?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9. 개천절은 무슨 날이며 언제입니까?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10월 3일입니다. 10.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은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11.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은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개천절입니다. 12.10월 9일 한글날은 무슨 날입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3. 세종대왕이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날입니다. 14.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캐네이션과 선물을 드리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15.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은 언제이며 무슨 안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16.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5월 15일 스승의 난입니다. 17. 1960년 당시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대항해 벌인 민주항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입니다. 18.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개표를 조작한 것에 반발하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에서 비롯되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입니다. 19.1980년 5월 18일 일어난 민주화운동의 주된 장소가 되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20.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집을 빌려 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정액을 돌려받는 거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전세입니다. 21.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인정한 돈을 내고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22.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고 월세보다 많고 전세와 월세를 혼합한 거주 형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반전세입니다. 23. 다른 사람에게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내가로 인정한 돈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입니다. 24.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적혀있는 공적인 문서로 집이나 땅, 물건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등본입니다. 25.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26. 전세를 얻을 집이나 땅을 살 때 등 부동산 거래 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형장을 조사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7. 집이나 사무실 등을 빌려 쓸 때 작성하는 계약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28. 새 집으로 이사간 후 가족, 식지, 친구 등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들이입니다. 29. 친구나 가족이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합니다. 여러분이 집들이에 초대받았는데 이때 선물을 하나요? 휴지나 세제를 줍니다. 30. 1988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었는데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31. 제24회 서울 올림픽은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1988년에 개최되었습니다. 32. 한국과 일본이 함께 치른 제17회 한일월드컵 대회는 몇 년도에 개최되었습니까? 2002년입니다. 33. 2018년 동계올림픽은 어디에서 개최되었습니까? 강원도 평창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4. 2002년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다.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의 응원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붉은 악마입니다. 35. 화재, 예방,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항동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은 어디입니까? 소방서입니다. 36. 편지나 우편물은 모아 배달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체국입니다. 37. 국민들에게 날씨를 미리 예측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상청입니다. 38. 예방접종과 치료,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소입니다. 39.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의 학교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입니다. 40. 긴급전화 112는 어디의 전화번호입니까? 경찰서 위 전화번호입니다. 41. 도둑이나 강도를 만났을 때 하는 긴급전화 또는 범죄 신고 전화는 몇 번입니까? 112번입니다. 42.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43. 불이 났을 때나 사람이 다쳤을 때 몇 번에 전화해야 합니까?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44. 119는 어떤 긴급 전화입니까? 119에 전화하면 누구 출동합니까? 화재, 응급 환자 발생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119에 전화하면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45.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46. 긴급전화 112와 119 위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112는 범죄 신고 전화, 119는 화재, 응급환자 발생 신고 전화입니다. 47. 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무슨 봉투를 사용합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합니다. 48.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49.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립니다. 50.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해서 정해진 날 장소에 버립니다.